지난 시간에 이어 법의 인적 효력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소, 시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적 효력을 우선하느냐, 인적 효력을 우선하느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 나라의 법적 효력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하고, 자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며 속인주의 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즉, 충돌 시 속지주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외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경합되어 이중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 효력의 예외는 첫째, 취해법권을 가진 자는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취해법권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외국 원수, 외교 사절,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헌법상 특권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죠. 세 번째,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노동법, 미성년자 보호법, 군형법 등이 그것입니다. 군형법은 군인과 준군인에게 적용하는 법이죠. 정리해 볼까요? 법의 목적은 정의와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했죠. 법의 분류도 배웠어요. 실정법과 자연법, 공법과 사법 등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분류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법은 일개질서가 있고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규칙 등의 순서로 되어 있죠. 법관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확정하고 실정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했고요. 법의 효력에는 실질적인 효력으로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형식적인 효력으로서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인, 인적인, 장소적인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불통을 풍자한 유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최불암 시리즈, 사우정 시리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해 라는 개그 프로그램을 기억하나요? 몇 년 전에 유행하였던 프로입니다. 부부와 아들 셋이 밥상머리에서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프로이죠. 이건 사우정의 이력서입니다. 주소를 적으라고 하니까 뭘 달라고 하느냐고 대묻고, 신장을 적으라니까 신장은 2개가 다 있다고 적은 것이죠. 이러한 불통은 왜 일어날까요?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서로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기회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차를 대접한다든지 하여 화를 가라앉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나 위주가 아닌 상대방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I 메시지가 아닌 U 메시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 성적이 나쁜 아이에게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네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구나.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성적을 올려보도록 노력해보지 않으련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을 한 다음에 유메시지를 하는 것, 이것이 소통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야겠지요.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과 거기에 사는 사람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조직체가 국가죠. 이 국가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우리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헌법은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근로인민은 하나의 계층,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민이 되는 자격을 국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혈통주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귀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주권자가 되고 유권자가 되고 기본적 인권의 주체가 되고 통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입니다. 참고로 북한 헌법은 영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구조에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치주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기초는 권력 분립, 그 내용은 법률의 지배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법은 국가 권력 발동의 근거인 동시에 국가 권력을 제한 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국가 권력 발동의 근거라는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법은 있죠. 법이 국가 권력을 제한 또는 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요청됩니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의회가 정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를 해서 12월 16일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시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즉,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절차가 하자가 있다 해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후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징계 효력정지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작년 행정법원은 다시 징계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죠. 아직 본안소송은 남아있지만 그 본안소송 하기 전에 윤 총장은 사직을 하게 된 예 이릅니다. 이 사건은 정직 처분이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 여부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 두 가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성문 헌법주의, 기본권 보장 선언, 권력 분립주의 채택, 집행부의 포괄적 이임 입법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치주의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권리의 행사는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주차는 법의 계율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념, 즉 국가의 3요소를 공부했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법률 지식과 리걸 마인드가 향상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했습니다.